그래서 그 자리를 나간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정책위원을 하라는 얘기를 거절하지는 못했고, 사실은 좀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을 바꾸기는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좀 했었고요. 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위원을 하면서 이 건도 사실은 왔을 때 만약에 한수경 씨가 부탁하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안 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하나가 뻔하다고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전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전제로 먼저 깔아놓고,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좀 기술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환경운동연합에 왜 활동가로 계시죠? 왜 들어오셨어요? 만만한 사람. 왜 들어오셨어요?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냥 병원에서 일하다가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치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환경단체를 선택했어요. 그 중에서 많은 가치가 있지만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점점점 제가 가치에 대해서 정말 이게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감도 많이 느꼈거든요. 한 1년 뒤에 활동하고 나서.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성과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뭔가 보람도 차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재밌다라는 걸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지금 올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제일 중요한 파트,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 무슨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 한참 지난주가 그 주간 아니었어요? 탈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탈핵 이야기하는 목적이 뭘까요? 근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여기서 탈핵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어디가 종착점일까요? 생명과 생태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아니. 구체적인, 명확한 이야기. 뭐죠? 그죠? 원전 제로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전 제로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없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만약에 내가 탈핵을 하는 파트에 있다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은 어떤 목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탈핵 파트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핵발전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혹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지난주에 월요일날 국회에서 여러분들 뭘 했죠, 그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진전을 했고, 또 하나는 공청회를 했어요. 사진전은 왜 했습니까? 국회 그 안에서 하면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갈 수 있죠? 특별히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아니면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경복궁역 밑에 있는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국회에 한 거는 누굴 보라고 한 거죠?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핵발전소의 위험한 정도를 조금 자기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공청회를 한 이유는 그거를 본 국회의원들이 뭔가 법이 바뀌고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싶다. 이게 목선에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그날 어땠냐면 저는 이제 뒤에 서가지고 문규현 신부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다 같이 돌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문규현 신부님 같은 경우는 도시면서 이 사진은 그때 없던 그 3년 전에 와서 그 진열했던 전시했던 사진 중에 없던 사진 다 아세요. 그리고 쭉 돌았어요. 그리고 서가지고 제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제가 뭘 봤냐 하면 두 가지를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진을 자세히 볼까? 그리고 어떤 놈이 들어와서 사진은 안 보고 행사만 참여하고 갈까를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몇 프로가 사진을 봤을까요? 오신 분들 중에. 한 10%나 본 것 같아요. 90%는 그냥 오셔가지고 행사에 참여해서 딱 가더라고요. 정말 양심 없는 인간들은 들어와서 행사 딱 하고 자기 말하고 그냥 갔고,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서너 개 보는 체 하다가 행사에 참여하다 갔고, 대부분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알아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후쿠시마에 터진 핵사고가 큰 문제라고 알았다면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자기 국회의원직을 모든 걸 다 걸고서 아마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게 자기 문제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자세히 보려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안 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맞죠.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상황이 제일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누구냐 하면은 공천권을 가진 정당의 위에 있는 인간들. 혹은 선거에 나갔을 때 표를 주는 유권자들. 두 존재가 제일 두렵습니다. 유권자냐 아니면은 공천자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트에서 핵을 담당해서 움직인다는 분들이 정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움직여야 되죠?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네? 당연히 표를 가진 사람이나 공천권자를 움직여야 돼요. 공천권자가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이놈들이 이 공천을 하는 이 힘을 가진 애들이 그래도 거의 인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면 나라가 아주 많이 좋아져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안 좋고 어렵고 하는 거 보면은 요 인종들이 썩 좋은 인종들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가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국가에 해가 되는 인간들을 특별히 모아서 특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놈들은 좋은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해가 침범받으면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를 들면 금방 꼬랑지를 내요. 아픈 채는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해놓는 거예요. 저같이 고집센 사람은 어릴 때 엄마가 매를 들면은 끝까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못해요, 저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 그 무서워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공천을 하거나 정당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따져볼까요? 여기서 핵을 다루는 팀이 몇 명이죠? 몇 분이에요? 네? 4명이죠. 4분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4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4분이 하루에 10명씩 만납니다. 40명 만나요? 매일 만나요. 40명을 만나가지고 1년을 만나면은 4,000명? 3, 4, 12,000명, 한 15,000명 만나나요? 15,000명을 열심히 만나서 15만 명, 10년을 만나면 15만 명 만납니다. 그죠? 그렇게 만나서 설득하면 한 사람 만나서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도 잘 안 바뀌어요. 자기가 변화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혹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한두 마디에 딱 알아듣고 살았으면 아마 제가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10년, 20년, 30년을 들었는데도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그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은 쉽게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 몇 마디를 톡톡 던진다고 상대방이 바뀐다. 천만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무슨 행사를 좀 한다? 바뀐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꽤 오랜 기간 열심히 해와서 분명히 긍정적인 작업을 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글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바뀌질 않아요. 지금 글 써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우리 귀에 남는 사람은 성격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지 잘난 척 진짜 잘하고 저도 만만치는 않은데 제가 그분한테는 두 손 두 발 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지 잘난 척 진짜 잘하고 혼자 또 한 성격도 더러워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쓰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 한 명 있는데 알 사람은 다 알걸요. 네, 최병성 목사님. 아주 성격 더럽습니다. 아주 삐지는 게 뭐 하여튼 삐지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 목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저도 또 만만치는 않은데 그게 대단해요. 보면. 그런데 하나 대단한 거는 최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글을 쓸 때 어디서 글을 썼냐면 동네에서 글을 썼습니다. 영월에서. 영월에서 글을 쓰는데 영월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그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내려갔어요. 영월 서강 쪽에 내려가서 조그만 집을 벼락 맞아서 불타버렸는데 돌아오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라는 설이 있고 좀 인생을 똑바로 살라는 하늘의 경고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걸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공기 좋은 강원도에 후두암 환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후두암 환자. 이상하잖아요. 공기 좋은 곳에서 후두암이 왜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다가 안 게 뭐냐면 시멘트 공장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시멘트 공장에 사용하는 재료가 바뀝니다. 어떤 재료를 넣기 시작했냐면 폐타이어 이런 것들을 막 쓰레기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태우면은 그게 연료가 되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시멘트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덜 태워도 되기 때문에 연료비는 적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심지어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까지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게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시멘트를 만들 사람들이 모이고 소위 얘기하는 파워블로거들이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블로그 뉴스에서는 글이 일정한 수준에 가면은 황금 펜촉을 줬어요. 황금 펜촉을 달면 되게 잘난 척을 했고 저도 물론 황금 펜촉 출신입니다. 황금 펜촉을 달면 되게 잘난 척을 했어요. 지금도 400명밖에 안 돼요. 저는 거기서 또 오마이뉴스로 망명을 했더니 잘렸어요, 지금. 제 황금 펜촉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도 상당히 잘 나가던 황금 펜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랬는데, 거기서 글을 쭉 쓰고 사람을 많이, 그때 이제 제가 최 목사를 만난 거예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4대강 때문에 그때 기독교 행동이 준비를 해가지고 청파교회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했어요. 가서 떡 있는데 누가 앞에 인사를 딱 하러 나온 최 목사가 나온 거예요. 얼굴 보자 해서 얼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명함 교환하고 그리고 좀 가까워져서 자 블로그 뉴스가 이명박 씨가 막 설치기 시작하면서 블로그 뉴스가 글을 약간씩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어디로 옮겨 탔냐면 오마이뉴스 블로그로 옮겨 탔어요. 그래서 꼬셨죠. 자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자. 그래서 같이 왔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최 목사 글이 무지무지 길어요. 안 봐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병기, 그 당시 본부장, 김병기 본부장이랑 저랑 그 다음에 최 목사랑 같이 만나 밥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평가가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요, 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김병기 본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을 아무 생각 말고 한 번만 실어봐라. 어떻게 되나. 그래서 글을 두세 번 정도 실어봤어요. 그랬더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까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면 최 목사 글이 하나 실리면은 작년, 재작년에 4대강에 대한 글을 쓰면은 글 하나를 쓰면은 최소한 40만이 읽어요. 그리고 많이 읽으면은 100만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퍼가요, 사람들.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최 목사 글은 아무리 못 읽어도 거의 100만대의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경향신문 발행 부수가 몇 부쯤 되죠? 혹시 아세요? 돈을 내고 사보는 사람이 1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아야 20만이 안 넘겠죠. 20만 명이 신문을 보면 그 중에 몇 명이 그 내용을 다 읽을까요? 10만이 반은 읽을까요? 여러분 신문 보세요. 보면은 기사 몇 개쯤 읽으세요, 그 중에? 봐봐요. 거의 안 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사를 읽는 사람은 위에 있는 제목을 이렇게 읽어가는 거지 기사 내용까지 읽는 건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 목사 글을 100만 가까운 사람이 본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오마이뉴스가 가진 단점은 뭐냐면 우리 아군들이 가서 본다는 단점, 끼리끼리 논다는 단점이 있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바꿔줘야 될 새로운 그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부분까지는 아주 많이 미흡한 게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세한 얘기들을 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를 듣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글을 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목사예요. 그리고 되게 괜찮은 목사입니다. 성격은 더럽다 뭐다 하지만 이게 제 본인한테 직접 하는 얘기예요. 그 성격 참 더럽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성격이 더러운 직업군이 목사, 스님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종교인들이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서 혼자 싸움을 쓰레기 시멘트 싸움을 혼자 시작했는데 그 싸움을 전국적인 싸움으로 만든 건 최 목사입니다. 4대강의 내막을 쓴 글을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 4대강 싸움의 이슈들은 최 목사가 개발한 게 상당히 많아요. 개발은 다른 단체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 논쟁의 도구로 쓰는 내용들은 최 목사가 일목정연하게 정리한 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큰일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성격이 왔다 갔다 해도 꾸준하게 그 최 목사랑 관련된 일 같으면 웬만한 일은 다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는 거는 왜 그 마음을 먹냐 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이 워낙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이 한 일보다 정말 큰 일을 했어요. 뭐를 가지고 했죠, 최 목사는? 글이에요. 글 그렇게 잘 쓰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거 아닙니다. 발품을 띄면서 부지런히 쫓아가서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서 마지막에 버스를 타는 사람은 거의 100% 최 목사입니다. 우리 저 버스 타고 딱 출발해서 있다가 다 탔냐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최병성 목사 왔어? 그러면 왔다 그러면 출발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뛰어다니는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가지고 그를 진짜 꼼꼼하게 씁니다. 그리고 어디서 쏟아내는지도 못하는데 그 보면은 이랬잖아요. 그 차윤정 씨랑 신명필 씨랑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가 4대강에 대해서 제일 늦게까지 찬성을 했어요. 예수교 장로회 통합하고 합동이 모임을 갖는다고 하고 신명필이랑 차윤정이 왔고 이쪽에서는 누구랑 그 다음에 최 목사가 왔어요. 그날 최 목사가 물어봐요. 자, 이 사진 뭔지 압니까? 물어보니까 차윤정이가 바라보고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자기 직원들 10명씩 와 있으니까 이 사진 뭔지 아세요? 하고 보여줘요. 걔네들도 몰라요. 그 사진 뭐냐 하면 자기들이 얘기한 4대강 광고 정보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에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거냐면 여울에서 물고기가 알을 놓는 사진입니다. 그걸 왜 보여줬냐 하면은 볼을 막아버리면 여울이 다 없어지고 여울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토종 어종의 대부분은 새끼를 놓을 수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지천으로 빠져나간 거 외에는 전부 새끼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4대강 본류에서는 우리 토종 물고기들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만든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용할 거예요. 다 이용해요. 발품을 열심히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캡처해서 글을 써요. 그리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게 혼자 싸움으로 상당히 많은 걸 바꿨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최 목사가 있죠. 몇 사람이 있어요. 글을 가지고 바꿔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싸이 있지 않아요? 싸이가 그 한류에 들어갔었나요? 안 들어갔었나요? 안 들어갔었죠. 싸이는 원래 한류가 아니에요. 국내에서 그냥 저기 동네에서 노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좀 쌍스럽게 얘기할게요. 동네 그냥 양아치였습니다. 말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동네 클럽에서 혼자 노는 애예요. 그냥 그 다음에 대학에서 축제하면 불러가서 분위기 이렇게 업시키는 그 정도 애였어요. 근데 갑자기 뜨기 시작해. 왜 떴죠? 싸이가 뭐가 없었으면 못 떴어요. 왜 떴죠? 네,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 때문에 뜬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튜브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재밌으니까 몇 사람이 봤어요. 보다가 누가 봤냐 하면은 미국의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 봤어요. 와가지고 그거를 좋아요를 누르고 추천을 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던 게 쭉 올라갔어요. 여기 꺾일 때쯤 되니까 또 유명한 누가 보고서 또 때렸어요. 또 위 올라가.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막 갔어요, 지멋대로. 가가지고 지금 한류 스타 중에 최고가 싸이죠. 뭐 최고 정도가 아니고 딴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글로벌이라는 말을 쓸만한 사람 우리나라에 싸이밖에 없잖아요. 싸이는 뭘 한 거죠? 만약에 싸이 그쪽에서 그 만든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스톱이 됐겠죠. 그 다음에 그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됐겠죠. 노래로 그냥 끝났겠죠. 돈 받고 파는 CD가 몇 장 팔리는 것도 끝이 났겠죠. 그죠? 생각을 전파한다는 것은 결국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 그걸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진, 정책적인 부분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표를 가진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이쪽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하는 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게 결국은 일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요. 이거 좀 떼주시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재미있게 관찰하고 있는 친구가 이철재 위원이라고 부를게요. 이철재 위원인데 그 친구 쓰는 글은 페이스북에서 친한 친구를 맺어가지고 그 친구 글은 거의 다 읽습니다. 요즘에 어제 가면은 뭔 피를 받았는지 거의 한글 아니죠. 첫 번째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적은 인원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첫 출발이 된다는 말씀은 시장 사진 중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던 것이 있었다. 아무리 방사능에 의한 아픈 현실이지만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내 스스로 괴로움이 심했기 때문이다. 모리즈미 작가가 지난 14일 영등포 화자센터 자신의 활동을 강연할 때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사진을 왜 보여주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모리즈미 작가는 사진을 자세히 봐라. 이들은 생명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염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끈질김에 관한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뜨끔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말이다. 모리즈미 작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강인함을 카메라에 담고자 했다. 그는 아픔을 승화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저 피상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모리즈미 타카시 선생의 사진을 다시 올린다. 그리고 부족한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 모리즈미 타카시 작가의 다른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2주년 모리즈미 타카시 사진전에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날 그 영등포에 온 게 아니고요. 영등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다음날 아니다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여기서 이제 정책위원회를 한다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제가 끄집어냈죠. 그날 저도 이제 이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2학년인가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했냐면은 왜 그렇게 보기 싫은 그 참혹한 사진을 왜 올리느냐.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진을 무기로 뭔가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핵이라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극은 현실로 존재한다. 그거는 그대로 찍었다. 하지만 내 사진을 가만히 봐라. 자세히 봐라. 그거를 호불호의 문제, 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그 사진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라. 자기가 그 사진을 찍었던 거는 30분 후에 죽으래지만 그 30분 동안 살기 위해서 얼만큼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다 노력을 한다. 기형으로 태어났던, 이상하게 태어났던 모든 생명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자기는 그걸 담고 싶었다. 이 현실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두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진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때 한 7, 80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다시 보여줬어.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까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진이에요. 그때 보여줬던 사진이 이 사진이었어요. 얘 사진이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참혹한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인간이 우리가 좀 편하게 살겠다고 이래저래 했던 게 이런 애들을 만들어냈잖아요. 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애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얘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가진 본성이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름답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달리 보여요. 사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슬픈 표정인가요? 참혹한 표현이 이거 분명히 비극이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생명은 생명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죠. 그죠? 그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글을 쓴다는 거는 이런 묘미가 있어요. 글을 쓴다는 거는 내가 내 어떤 목적만을 가지고 막 움직이면은 모든 걸 내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속성이 생겨요. 그날 국회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은 보지도 않고 행사만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정회를 하는데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얼굴만 도장만 딱 찍고 빠져나간 사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만 봤어요.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얼만큼 진심일까?
진짜 한심하대요. 그런 애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글을 쓴다는 거는 인터뷰를 해서 이철재 위원이 글을 썼어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썼으면 논리를 세워서 잘 썼어요. 글은요. 그랬는데 장점이 뭐냐면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노트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서 기사가 될 것 같으면 꼭 기록을 남겨요. 그러다 보니까 들었던 거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때 여기서 끝나고 나가서 요 앞에 막걸리 한 잔 먹는 자리에서 제가 전한 얘기가 두 가지예요. 요 얘기랑 하나는 뭐냐면은 그 모리즈미 타카시 사진을 찍는 방식이 틀려요. 어떤 대부분의 작가들은 사건을 찍으러 가잖아요. 찍으러 가서 후쿠시마에 뭔가 문제가 터졌다. 가면은 찍은 사진이 뭔지 찾죠. 그래서 찍습니다. 찍어요. 그죠? 그런데 모리즈미 타케시 씨가 사진 찍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사진을 찍냐면 그 장소에 들어가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에 실려있는 후쿠시마 사진은 취재를 하러 가서 하루 이틀 찍은 게 아니에요. 그 이타테무라 사진 찍은 거는 들어가서 한 달간을 거기 살았어요. 상당히 피폭이 됐겠죠. 자기도. 그러면서 계속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다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조계사에서 제일 처음에 그 4년 전인가 3년 전에 강의할 때 그때 통역을 했는데 그때 울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 눈물이 그 과정을 쭉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진 하나하나는 내가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가서 찍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철재 위원이 글을 쓰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인터뷰를 해서 자기 생각대로 에코백이라고 하는 일을 글쓰기를 하니까 글을 써가지고 기사를 써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메모를 쭉 하다 보니까 앞에 글을 썼잖아요, 이미. 쓰다 보니까 글쓰하고 그 글하고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생각해서 글을 바꾸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변하지 않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 맞겠죠. 살아있는 거는 변하죠. 변화가 중지된 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가 중지돼서 썩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계속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게 비즈니스든 아니면은 운동이든 뭐든 간에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봤던 게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또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내 생각도 변해가고 현상도 변해가고 많은 게 변해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이렇게 보면은 내 변화를 내가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 어떤 면이 생기냐면 내 생각의 변화를 내가 명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변화를 구체화시킬 수 있고 동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힘있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철재 위원을 보면서 좀 재밌게 보는 거는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해갈까 진짜 궁금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조직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냥 선배 대접 받으면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덮고 나가서 지금 자충우돌 하면서 글 쓰면서 계속 글을 써요. 많이 변할 겁니다. 많이 성장할 겁니다. 두 번째 글을 쓰는 시계가 있나? 글 쓰는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생각의 변화를 내가 알아서 그리고 그 아는 게 동력이 내가 뭔가를 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장점이 있어요. 글을 쓴다. 볼까요? 이랬었어요. 가로린만 아시죠? 가로린만 조력발전 한참 할 때
며칠 전에 가로린만 가로린만 조력 반대 투쟁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어렵다 이름.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제가 쓴 글이요. 2012년 3월 5일부터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제 이름으로 이게 들어가지질 않아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시집도 안 간 저희 딸내미 이름을 제가 강제로 동의하래 얘가 더 많이 썼어요. 2007년 12월 13일, 이건 저희 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김진하고, 12월 27일 이날부터입니다. 국민들의 자원봉사를 잊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10개니까요. 10개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70개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30개에 2개니까 102개의 글을 마지막 쓴 게 그 환경부에서 반려하고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그거죠. 그렇게 해서 쓰고는 덮었어요. 그러니까 12월 27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 1, 2, 3, 4, 5 약 5개월 동안 100개가 넘는 글을 썼습니다. 거의 매일 썼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태안군에 글 쓰고 제일 하는 걸로 일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이제 그 서산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박정섭 위원장이 서울 서울 정부청사에 왔다니까 직영부에서도 들어와서 본다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진짜래요. 본대. 그래서 상당히 종일 이런저런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것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자 볼까요? 태안군청이나 영양군청에 어떤 사람이 글을 읽을까요? 여러분 서울시 자유 게시판 들어가서 글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글을 읽을까요? 공무원이 제일 많이 읽겠죠. 1. 그죠? 공무원이 제일 많이 읽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저기 그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의 여론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글을 읽어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어제 지금 민주통합당이랑 새누리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왜 지금까지 반대했죠? 혹시 아는 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몇 마디로. 왜 센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인터넷 뒤져봐도 안 나와요. 민주통합당도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러는지. 알기 쉽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복잡하게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문제 같지가 않아요. 왜 반대했죠? 여러분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반대 찬성. 정부조직법. 그 미래 창조부로 정부 넘긴다. 반대 찬성. 왜 반대? 너무 한쪽이 힘이 많이 풀리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박근혜 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장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쪽이든 이쪽에 있으나 이쪽으로 넘어가나 대통령 마음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
간단해요. 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옛날엔 텔레비 보면은 어떻게 봤죠? 텔레비 시간에 나를 맞춰야 돼요. 9시 뉴스가 보고 싶으면 집에 9시에 들어가야 돼요. 축구가 7시에 한다. 7시에 들어가 축구를 봐야 돼요. 요즘에 어때요? 30분 늦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30분 늦게 보기 시작하면 돼요. 요즘에는 거의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거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언제든지 그 프로들을 불러서 볼 수 있잖아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중파가 힘을 가졌던 거는 그 시간에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퍼뜨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보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공중파나 IPTV나 지역의 케이블 방송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고만고만하게 여러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중파 방송을 잘못하면 PP,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을 하는 제일 위의 등급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하는 쪽으로 위치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들은 방송을 공중파로 보지 않게 될 거고 이거로 보게 될 거고 불러다 보게 될 거고 할 거다. 그러면은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공중파가 아니고 신문이 아니고 그쪽이 됩니다. 특히 힘을 갖는 건 누구냐면은 지역 케이블 방송이 힘을 갖게 됩니다. 지역 방송, 지역 뉴스를 끼워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상당히 큰 위험한 일이 되죠. 그리고 지금 케이블 방송이나 IPTV 다 누가 가지고 있죠?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걸 장악한 사람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가지고 CJ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가지고 있는 건 누가 가지고 있죠? 건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역 건달들이요. 왜 가졌냐 하면은 선 깔고 방송권 따고 팔기 위해서는 건달이 아니면 할 수가. 조선일보 하는 그 지역 국장들 거의 건달이에요. 반 건달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들이밀고 신문 볼 거야 안 볼 거야 해가지고 뉴스 잡았잖아요. 한겨레 이건 잘 못해 그런 거. 끊어요 하면은 죄송합니다 끊죠. 조선일보 안 끊어요. 계속 갖다 밀어요. 그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그래요. 더러워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깡패들이에요, 걔네들. 지역 방송 장악하고 있는 데는 건달들이 되게 많아요. 건달과예요. IPTV 역시 조그맣게 들어가서 조그맣게 찾아 들어가면 많은 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얽혀서 대기업이랑 얽히면은 방송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게 어떻게 변할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40일간 정부 조직법을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민이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몰라요. 대부분 물어보면 오늘 지금 제가 서울역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택시 기사한테 내용 물어보니까 에이 민주당 놈들 참 나쁜 놈들이라고.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좀 기분 좋게 딱 양보하면 되지. 이러나 저러나 크게 큰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간 얼마 안 걸렸거든요. 오면서 지금 얘기한 걸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생각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저만 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몇 개 글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훨씬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지금 밀린 거는 왜 밀렸어요? 왜 밀렸어요? 이거는 하는데 이거를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통과되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 변화, 내가 바꿔줘야 될 진짜 힘을 가진 이 땅의 주인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움직일 사람을 찾아내는 동력. 이 모든 일들이 전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을 걸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엔 어때요?
사귀기 시작하면은, 남녀가 사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의사를 보냅니까? 알아서 다 통합니다. 우리 때는 편지를 썼는데, 제가 그래도 글을 좀 써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하도 쫓다볼 때는 뭐 하나 사주고서 연애 편지 쓰라 그러면, 저는 여자친구가 되게 많아요. 머릿속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 편지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레파토리는 대충 비슷합니다, 작업도. 글로 했어요. 글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책 읽으시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지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안양교도소에 근무하는 박순채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추천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분 글을 잘 읽어요. 좋아해요. 그분이 글쓰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달이에요. 보세요. 페이스북에 가서 박순채로 찾으면 글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안양교도소 근무를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친구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왜 안 받냐면은 상대방의 글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 못 읽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메시지를 보내면서요, 제 이름 쓰시면 돼요. 제 이름, 제 소개라 그러면은 아마 금방 받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뭐만 쓰냐 하면은 그것만 써요. 깜빵 이야기만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폭동, 깜빵, 형무소 폭동, 어디 형무소, 그 다음에 사람 이송할 때 의자에 앉히는 그 의자의 위험성, 고통, 그 다음에 입에 물리는 재갈, 이런 깜빵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되게 열심히 써요. 만나서 소주 한잔 물어봤어. 왜 쓰냐 하니까 모르겠다 쓰기 시작합니다. 형무소에 좀 근무를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뭔가 그거를 아무도 안 하는 거니까 그 역사를 전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시선이 되게 건강해요. 우리들 시선이. 되게 건강한 시선. 열심히 써요. 집에 와서 거의 그 일만 합니다. 그리고 부인도 흔쾌하게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글을 점점 친구가 늘어나요. 그 친구 글을 쓰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읽고 상당히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우리가 베트남 가서 우리가 미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많이 죽였거든요, 사람을요. 성미촌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고, 우리나라도 가서 사람을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우리 군인들이. 우리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씩 다 복원해서 글을 쓰는 분이 계세요. 그분 글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파트에서 파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중간중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여기 들어와서 있을, 목적이 없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으로서의 조건은 썩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고,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길 졸업하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이뤄가는 건 대부분 여러분들, 여기 있는 활동가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랑 같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요. 하고 그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해줘요. 알기 쉽게. 그 일은 전부 컨텐츠로 이루어져요. 글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가서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속에 생기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돼요. 모은 힘을 조직해서 뭔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시작은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과정 속에 나는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첫 출발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거는 내 생각의 변화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이 생각이었다,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내 생각의 변화를 추적하면, 그거는 내가 변화해 간다는 건 살아있는 힘을 주고, 살아있는 나한테 오는 살아있다는 그 느낌은 또 다른 힘을 줘서 더 다른 형태의 일로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군으로 들어가면은, 군에 들어가면 군에서는 결정하는 사람 전화하니까 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글을 쓰세요. 글 쓰는 방법은 다음 주에 박수택 기자한테 보도자료 쓰는 거 배우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인터넷 글쓰기는 저기 오마이뉴스 정지훈 기자인가요? 네, 최지훈 기자한테 배우시고, 마지막에는 사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 좋은 음악을 좀 찾아서 음악을 올리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요즘에 제가 지금 PD가 있는 가수는 가을방학입니다. 걔네들 노랫말이 너무 괜찮아요. 특히 소가도 꿈결은 가사가 완전히 그거는 유명한 어떤 스님의 법문 같아요. 아주 후적한 스님들 떠드는 것보다 더 깊이 가슴에 이상한 목사들 떠드는 것보다 훨씬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글 쓰세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내가 쓴 글과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걸 확산시키냐라는 대목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만든 정보 앞으로 오도록 하는지. 이건 약간 고도의 기술이에요. 지금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제가 홍보위원장인데, 이사면서 홍보위원장인데, DMZ로 검색하면은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얘기가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배가 된 DMZ는 되게 이건 돈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1페이지 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 거의 1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저희 협동조합 같이 하는 27명이 그거는 기술로 합니다. 그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핵실험으로 검색하면은 정성원 선생이 평화 메시지 보낸 게 딱 올라가요. 전부 안 좋고 그 나쁜 얘기들만 있는 도중에 평화 얘기가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혹시 읽는 사람은 핵실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게 되겠죠. 그 얘기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된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네, 활동가분들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부분. 이게 소가도 꿈결이거든요. 질문이 네. 환경연합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귀한게 성역수라고 합니다. 예. 근데도 안 바뀌셨다고 얘기하셨고 오늘도 사실 큰 기대는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떤 건지 뭐라고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연합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이유는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아마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원래 위차가 과거형 위차가 길을 꽉 막고 있으면요 새 차가 가기가 어려워요. 이 조직이 오래되신 차들이 좀 앞에서 쭉 서서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보통 해요. 소위 대표라는 분들이 있는 데서도 아무 생각 안 하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별로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이 바뀌시면 다 바뀌겠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면은 거꾸로 더 바뀔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지 보통 저희가 쓸 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도 많고 그렇다고 그 글을 너무 쉽게 가볍게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단체 의사리 내에 있는 사람들 빼고 밖에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그때는 어떤 글을 써줘야 되는 건지.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박수택 기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이 읽고서 이해를 하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을 가진 글쓰기는. 자기의 지적인 뭘 쓰거나 자기의 뭔가 취미생활하듯 글을 쓰는 거는 뭐 알아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넘어가면 되지만 목적을 가진 글쓰기는 중학교 애들 정도가 읽고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 있으면 그건 잘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게 좋아요. 그 이철재 위원 글을 그 블로그가 괜찮거든요. 글도 꽤 많아요. 그 글들을 보면서 최근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글이 늘어지지 않고 짧으면서 되게 알기 쉽게 쓰여 있고 중학생 애들이 딱 보면 맞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걸 참고하시면 좋은 글입니다. 조금만 여기다가 세련되고 조금만 느낌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잘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 영역의 글들은 아무래도 쉽게 쓰기 자체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 고민해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전문 영역이라 그러지만 결국은 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가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은 결국 삶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삶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다 보면은 역량이 생기겠죠.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 그건 누가 잘하냐면 최 목사가 잘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자기들은 글 써보이 뭐 10,000명도 안 읽는 글을 쓰고 이 사람들은 100만 명을 읽으니까 이제는 너무 급이 차이가 나니까 못 씹어요. 안 씹어요. 이용하려고 그러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최 목사 글 쓰는 거 가지고 오마이뉴스 글 쓰는 거 가지고 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 목사 장점이 뭐냐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쓰는 거. 단지 단점이 길어진다. 하지만 읽어요. 그게 최 목사의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최 목사 같이 쉽게 쓰면서 짧게 쓸 수 있다면은 그거는 최고죠.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침 여기 우리 박정호 선생님 오셨으니까 또 하나 글 배울 사람은 선재동자님 글. 그분 글 참 쉽게 써요. 그리고 글이 읽혀져요. 쓱쓱쓱쓱. 그분 글도 참고하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글은 아닌데도 참 쉽게 글을 씁니다. 근데 일단 어려운 전문 영역을 쉽게 쓰는 거는 최 목사 글을 공부하시면은 그런 될 겁니다. 또 저는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그러니까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지난해 이제 선거 이후에 또 들었던 고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아군끼리 논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해 보면 최원성 목사님이 일부러 조선일보에 블로그를 만드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들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다. 근데 그 효과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좀 트위터 같은 거를 운영해봐도 좀 회의가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뭐 김재철 이런 단어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솔직한 이런 얘기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유통되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이외에, 그러니까 뭐 책도 저한테 추천해 주기도 했지만 우리 그룹을 넘어선 다른 그룹으로의 소통, 또 우리 확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 목사가 실패했죠. 그거는 왜 실패했냐 하면은 대중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인터넷 글쓰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줘서 만족을 느껴버리면은 그 다음에 글쓰기가 어려워져요. 조선일보 들어가서 조선불교 저도 운영합니다. 들어가서 글 써보니 아무도 안 봐요. 누가 봐요? 당연하죠. 근데 뭐냐 하면은 여기 영양군의 글을 100개를 태양군의 글을 100개를 썼잖아요. 많이 읽어봐야 200명, 300명, 400명이에요. 글쓰기 싫어요. 적어도 글 하나 쓰면 그래도 최소 10,000명은 읽어야지. 저도 그래도 명색이 제일 처음에 네이버 파워블로거, 그 미디어 다음에 가서 그 파워블로거, 황금펜처,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원고료 받은 것만 해도 한 8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꽤 글을 쓴다고 썼는데, 위키트리에서도 지금 제 쓰는 글은 거의 다 위에 가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태안군청 가서 200명 있는 글 쓰면은 짜증나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저거 100개 글 100개 써가지고 받은 게 뭐냐면은, 태안의 이장님 한 분이 감태라고 하는 긴 한 통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저기 서산 태안 환경운동연합의 이평주 의장님이 요만한 통에다가 굴 묻힌 거 하나 보내주셨고, 그거 2개 받은 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수지가 별로 안 맞는 글쓰기인데, 근데 뭐냐면 목적을 가진 글쓰기는 꾸준하게 해요.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은 페이스북 막 해요. 선거 때가 되고 목적이 있으면. 근데 싹 사라져. 트위터 막 해요. 또 싹 사라져.
블로그 마켓 싹 사라져. 끈질기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점점 가까운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 지금 친구들 사귀는 사람 보면 정말 얘를 끊어야 되지 않나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계속 그 사람 글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좋아요를 눌러주면 딱 와서 바로 답을 해요. 자기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번 박근혜 정권 만만치 않은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깜빵을 간다. 저 안양교도소 가면 저 상당히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있을 수 있냐?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이 친구는 자기가 내가 들어가면 가족같이 나를 봐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두는 게 생각이 틀린 사람을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하고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길은 꾸준함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여자가 자기 좀 표현이 그러나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싫어하잖아요. 끝까지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누나가 꽤 예뻤거든요. 지금은 60 할머니지만 더군다나 의사예요. 꽤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고대 의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꽤 많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그 중에는 서울대부터 쫙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누구랑 했냐면은 그 건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축산하면 진짜 내가 볼 때 저런 사람하고 하나 싶은 형이랑 했어요. 왜 했냐 물어봤더니까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계속 옆에 있다가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힘들고 막 그랬는데 오늘 나타나는 놈이랑 결혼할까 했는데 그 놈이 나타나거든요. 어떨 때에 그냥 이렇게 손을 허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손을 잡으면 이제 오바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이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꾸준한 거를 당할 방법이 없어요. 꾸준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짧아 바쁜 것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자기 공부하는 셈 치고 꾸준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죠. 글을 써보세요. 쓴 다음에 혹이라도 쭉 꾸준히 쓰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쓰는 사람들하고 다시 다른 일